반갑습니다. 김용민 대표입니다. 오늘 김용민의 주식 랭킹에서는 HBM 국산화 장비 개발 이 기업 한미 반도체보다 더 많이 오를 겁니다. 라는 내용으로 영상을 준비해 왔습니다. 현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필두로 반도체 산업에 대한 상승 랠리가 기대가 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께서 우선해서 보셔야 되는 기업에 대해서 영상으로 준비해 왔습니다.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 투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으로 준비해 왔으니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하셔서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오늘도 본격적으로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누르고 시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본격적인 영상 시청에 앞서 저희 김용민의 주식 랭킹 채널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15,000명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고요.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인 만큼 그 사랑에 보답해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 투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반도체, 제약바이오, 온디바이스 AI까지 앞으로의 시장에서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아셔야 되는 산업의 핵심 이슈와 그 이슈에 따른 수혜 종목군들을 리포트로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투자의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데 반드시 필요한 자료인 만큼 해당 리포트 꼭 참고하셔서 투자하시길 바라겠고요. 해당 리포트 참고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영상 속에서 그 방법 자세하게 설명드릴 예정이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집중하셔서 시청하시고 그 방법 꼭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주목하셔야 되는 이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지금 반도체 산업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국내 증권사들이 앞다퉈서 삼성전자에 대한 매출과 영업이익 전망치 그리고 목표 주가를 높이고 있고요.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주식을 수조 원씩 쓸어 담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연일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4월 20일 이후로 지금 2024년도 4월이기 때문에 3년 만에 시가총액이 500조 원대로 다시 올라오는데 삼성전자가 성공을 했고요. 악성 재고, 반도체 기존 D램에 대한 여파, 낸드에 대한 여파로 적자 행진을 진행해 왔었던 반도체 산업이 흑자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갤럭시 S24부터 스마트폰 사업에 대한 실적 개선까지 더해지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집중 투자하고 있고요. 지난해 반도체 사업에서 15조 원에 달하는 누적 적자를 기록한 삼성의 시스템 반도체 부분이 흑자 전환을 언제 하냐에 대해서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흑자 전환을 이제 곧 진행을 한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시스템 반도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적자가 지속된 게 꽤 오래됐죠. 자, 그래서 발목을 잡던 파운더리가 언제부터 흑자 전환이 되는지가 중요한데 하반기에 흑자 전환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를 압도 중인 TSMC가 다가오는 4분기 공장 가동률을 90%에 가깝게 끌어올릴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애플이나 엔비디아가 TSMC한테 AI 반도체에 대한 생산 파운드리를 맡기다 보니까 AI 관련 거대 고객을 등에 업고 수주량을 빠르게 늘린 상황에서 기존의 범용 반도체 레거시 공종에 대한 주문량도 회복세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반도체를 찍어내는 속도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에 만족하지 않고 TSMC는 올해만 설비 투자 규모를 300억에서 340억 달러를 계획하고 있고요. 삼성전자와의 격차를 확대하기 위해서 집중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는 TSMC에 대한 공장 가동률이 거의 100%였습니다. 그런데 작년 기준에서는 70% 중반대까지 떨어져요. 왜? 사람들이 반도체 생산을 맡기지 않다 보니까요. 즉 이번에 가동률 회복과 대규모 투자로 인해서 점유율을 계속적으로 확대하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 TSMC가 파운드리 산업을 장악하면은 삼성전자한테는 기회가 없을 수도 있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파운드리 시장도 저점을 통과했다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부터 시작했던 반도체 업계의 반등이 파운드리로 확대되고 있다라고 현재 시장이 평가를 하고 있고요. 특히나 삼성의 파운드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적자를 엄청나게 봐온 게 맞습니다. 그런데 갤럭시 스마트폰을 출시하면서 여기에 들어가는 AP 생산이 늘어나면서 매출 증가에 기여가 되고 있고요. 실제로 지난 4분기 영업 적자에 이어서 올해 1분기에도 3천억 원대의 영업 적자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적자 폭이 계속적으로 줄어들고 있고요. 현재 AI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다 보니까 생산량, 수주량도 늘어나면서 하반기에는 흑자 전환을 전망하면서 기대하고 있습니다. AI 반도체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는 만큼 앞으로 새로운 반도체 동맹이 어떻게 형성되냐가 실적으로 연결될 수 있고요. 긍정적인 반도체 동맹이 완성이 된다고 하면은 실적 성장으로도 연결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삼성전자가 어떤 기업과 반도체 동맹을 맺느냐가 상당히 중요한데 이번 오픈 AI 진영의 합류를 결정하게 됩니다. 삼성전자가 오픈 AI 반도체 드림팀에 합류를 하고요. AI용 메모리 반도체뿐만 아니라 최선단 파운드리 서비스 공급 등 핵심 역할을 맡을 것으로 현재 시장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물론 삼성전자의 고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시기를 밝힐 수는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오픈 AI를 중심으로 반도체 연합이 조만간 출범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관계자는 삼성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잘 나가는 기업들, 팹리스, 제조업체, 소프트웨어 기업들까지 포함한 대다수의 잘 나가는 기업들이 뭉쳐서 새로운 반도체 시장에 바람을 일으킬 것이다 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TSMC가 워낙 잘 나가니까 오픈 AI에 TSMC도 들어오는 거 아니냐? SK하이닉스도 합류할 수 있다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하지만 TSMC 같은 경우는 어때요? 생산 능력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서 병목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AI 반도체에 대한 가격이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게 TSMC의 생산 능력이 따라가지 못해서고요. 가격 폭등이 병목 현상으로 인해서 나오는 만큼 삼성 파운드리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수혜가 삼성전자에 집중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시장에서 돈을 쓸어 담을 것이다 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파운드리에 대한 긍정적인 내용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삼성전자의 핵심인 메모리 반도체 사업은 어떨까요? 삼성전자가 다가오는 5일 1분기 잠정 실적 발표에서 반도체 부분이 5분기 만에 흑자 전환을 할 것이다 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DS 부분은 영업이익을 약 7천억에서 1조 원으로 추정하고 있고요. 회사 전체에 대한 영업이익은 5조 1,701억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년 동기에서 700%가 넘는 증가가 나오는 거고요. 반도체 부활의 1등 공신이 누구냐? 우리가 낸드도 보고 있고 D램도 보고 있고 HBM도 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D램입니다. D램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감산 효과까지 더해지다 보니까 평균 판매 단가가 분기보다 전분기보다 10%에서 20%의 상승이 나왔고요.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데 가격 자체가 늘어나다 보니까 당연히 실적으로 연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마이크론이 HBM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다른 D램이나 낸드 생산보다 HBM의 투자를 늘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생산량 자체가 줄어들고 있고요. 그 줄어든 물량 자체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쓸어 담으면서 수혜를 볼 것으로 현재 시장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는 D램 사업 정상화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현재 2분기 들어서 D램 웨이퍼에 대한 투입량을 확대할 예정이고요. 사실상 감산 종료 수순에 들어섰다라는 평가들이 나옵니다. 올해 2분기에 월 평균 D램 웨이퍼의 투입량이 60만 장 수준입니다. 상향 조정이 되면서 전분기보다 13% 정도 물량을 늘렸고요.
D램 같은 경우에는 생산이 진행되는 데까지 대략 3개월이 걸립니다. 즉 D램 웨이퍼 투입 시점부터 3개월이 지난 시점에 D램 제품이 출하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지금 4월이니까 4월, 5월, 6월 넘어가면은 7월부터는 반도체 D램에 대한 수요가 견조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생산량을 늘렸을 때 그 D램을 전부 다 시장이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다 보니까 생산량을 늘리는 거고 거기에 따른 실적이 긍정적으로 나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삼성과 SK하이닉스의 매출 대다수를 차지하는 D램의 성장은 하반기 고실적으로 연결이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즉 지금 외국인들이 국내 시장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분명히 있는데 하반기 실적도 상당히 긍정적일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은 지금 시장은 D램과 그리고 파운드리의 적자가 시장을 이끈다고 했을 때 앞으로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등 미래 시장을 이끌 동력은 뭐가 있나요? 바로 HBM입니다. 자, 일단 삼성전자에 대한 HBM을 얘기하면은 항상 엔비디아의 퀄 테스트가 어떻게 결과가 나오냐가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지만 삼성전자의 엔비디아 HBM 납품과 이를 위한 테스트 승인 등에 대한 논란이 불필요하다라는 평가들이 나옵니다. 왜냐? HBM3까지 살단 제품을 이용해왔던 엔비디아와는 다르게 AMD 같은 경우에는 12단 제품을 메인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AMD와 상당히 긍정적인 협력사임과 동시에 12단 HBM을 만들고 있는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긍정적입니다. 그리고 엔비디아도 결국에는 8단보다 12단에 대한 성능이 훨씬 더 높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12단 HBM에 대한 제품 수용 자체를 늘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2분기부터는 AI 서버뿐만 아니라 AI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배포하기 위한 일반 서버 수요가 증가하면서 HBM에 대한 공급 부족이 나올 것으로 시장이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9세대 HBM에 대한 판매 비중이 높았습니다. 즉 최첨단 반도체인 HBM3나 4세대나 5세대에 대한 판매 비중이 상당히 낮았는데 올해 상반기 중으로 이 최첨단 반도체 제품에 대한 비중이 절반을 넘어설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하반기에는 90% 수준으로 시장에 대한 점유율을 올릴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삼성전자가 지금 12단을 만들고 있고 결국에는 SK하이닉스도 12단을 올해 하반기에 준비할 생각인데 이 HBM에 대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이브리드 본딩에 대한 기술력을 확보해야 됩니다. 반도체 업계에서는 하이브리드 본딩에 대한 개발과 적용을 먼저 성공하는 회사가 차세대 HBM 경쟁의 승자가 될 것이다 라고 전망하고 있고요. HBM이 뭐예요? 결국에는 D램 여러 개를 수직으로 쌓아서 이런 식으로 수직으로 쌓아서 TSV 실리콘 관통 전극 톨로를 1024개를 만들고 그 사이사이에 뭘 넣어요? 범프를 넣죠. 그래서 이 D램을 연결한 것을 우리가 HBM이라고 부릅니다. 이 범프가 뭐냐? 공 모양 전독성 돌기로 D램과 D램 사이에 들어가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 본딩에 대한 기술이 있으면은 원래 칩과 칩 사이에 범프들이 들어가는데 그 범프가 없어도 칩들을 바로 붙일 수 있는 그런 기술력입니다. 이거를 여러분들께서 이미지로 보셔야지 이해가 조금 쉬울 텐데 자 보면은 일반적으로 D램들이 이런 식으로 있는데 하이브리드 본딩 같은 경우에는 이 안에 들어가는 범프가 없어도 칩과 칩을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이 칩이 없다고 하면은 연결되는 통로가 짧다 보니까 전달 속도도 빠르고 전력 사용량도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런데 이런 식으로 범프가 들어가게 되면은 8단만 해도 상당히 높아집니다. 여기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16단, 12단까지 올라가는데 범프가 없거나 범프에 대한 사용량이 줄어들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 HBM에 대한 높이가 낮아지기 때문에 기업들 입장에서는 성능도 올리고 높이, 크기 부피도 줄일 수 있는 핵심적인 기술이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 하이브리드 본딩 기술을 어디다 적용하냐? 바로
16단 HBM에 적용합니다. 삼성전자가 HBM을 적층하는 하이브리드 본딩 첨단 패키징 기술로 차세대 HBM 16단, HBM4 6세대에 처음으로 적용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첨단 패키징 사업팀의 상무는 최근에 16단 HBM을 하이브리드 본딩으로 만들어서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으로 확인했다라고 언급을 하고요. 실질적으로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SK하이닉스 역시도 HBM4에 하이브리드 본딩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즉 앞으로 HBM 시장에서 핵심 기술이 하이브리드 본딩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 속에서 여러분들께서 주목하셔야 되는 수혜 종목이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그 수혜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종목은 바로 테스입니다. 테스 같은 경우에는 수년 전부터 반도체 패키징용 TSV 장비를 개발해 왔던 기업입니다. 이거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D램과 D램 사이에 실리콘 관통 전극에 대한 통로를 만드는 장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제로 TSV 공정에 사용되는 TSV 웨이퍼까지도 테스가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을 주요 고객사로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 국내 반도체 기업으로서 가져야 되는 모멘텀들을 거의 다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의 시장에서 특히 HBM에 대한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서 반드시 주목받을 수밖에 없는 기술인 만큼 해당 기업 여러분들께서 미리 선점하셔서 투자를 진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께 주목하셔야 되는 기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영상을 오늘 준비해 왔는데 해당 내용 말고도 자, 반도체, 제약바이오, 온디바이스 AI까지 여러분들께서 주목하셔야 되는 산업의 핵심 종목군들과 핵심 이슈 제가 정리해서 리포트로 만들어 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부터 해당 리포트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핸드폰 보시면은 아이폰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앱스토어, 안드로이드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구글 플레이나 플레이 스토어를 이용하셔서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구글 기준에서 우측 상단에 돋보기 버튼 눌러주시고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 검색을 하시면은 어플리케이션 설치 버튼이 나옵니다. 자, 설치까지 완료하셔서 어플리케이션을 작동하셨으면은 어플리케이션이 이런 식으로 나올 텐데 우측 상단에 로그인 버튼이 있습니다. 그리고 회원가입, 이용약관 동의, 가입하기 버튼까지 누르시면은 여러분들께서 적으셔야 되는 몇몇 정보들이 있습니다. 일단 이메일, 여러분들의 아이디가 될 거고요. 비밀번호와 비밀번호 확인, 그리고 이름까지만 적고 가입하기 버튼 눌러주시면은 100% 무료 회원가입이 끝이 납니다. 010 땡땡땡땡 전화번호와 같은 개인정보를 적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 걱정이 전혀 없고요. 여러분들께서 해당 어플리케이션에 있는 컨텐츠 이용하셔서 꼭 수익을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회원가입까지 끝내고 로그인까지 마쳤으면은 여기 좌측 상단에 있는 급등 추천주 컨텐츠를 클릭해 주시면 되고요. 보이시는 공지사항 2024년도 상반기 주도업종 총정리집이라고 있을 겁니다. 해당 정리집을 클릭하시면은 방금 여러분들께서 보셨던 자료집을 한눈에 보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해당 자료집 말고도 여러분들께서 이용하실 수 있는 컨텐츠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 급등 추천주 컨텐츠에서는 여러분들께서 단기간의 시세를 낼 만한 종목군들을 찾고 계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만한 종목군들을 업로드 해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시장에서 주목받을 종목군들, 단기간의 시세가 나올 수 있는 종목군들을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해당 내용들 말고도 제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 어플리케이션에서는 매일매일 시장에서 단기 이슈들이 나올 때 여러분들께서 주목하셔야 되는 내용들을 뉴스로 업로드 해드리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시장에서 뉴스들이 쏟아지는데 그 중에서 오늘 당장 주목해야 되는 뉴스와 그 뉴스에 따른 관련주를 정리해서 8시 30분 이전에 업로드 해드리고요.
매일매일 오늘 시장에서 뭐가 주목받을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장전급등 뉴스를 꼭 체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아래에 있는 급등주 분석은 뭐냐? 매일매일 시장에서 나오는 급등주들 왜 급등했는지 관련된 종목은 뭐가 있는지를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업로드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컨텐츠 말고도 장중에 시장에서 나오는 핵심 이슈들, 당장 앞으로의 시장에서 주목받을 수 있는 핵심 이슈들에 대해서는 제가 온라인 카톡방에서 여러분들께 정보를 공유해드리고 있는데, 그 카톡방 참여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공지사항에 이 카톡방 합류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업로드를 해 놓았습니다. 해당 내용 꼭 한 번씩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모든 내용들 100% 무료고요. 평생 무료로 여러분들께 제공해 드리는 컨텐츠인 만큼 꼭 참고하셔서 여러분들 투자에 도움이 되길 바라겠고요.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전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더 도움되는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